안녕하세요. 모에세 주식 공부방입니다. 저의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산 산업, 즉 품절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들 한 번씩 품절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품절주란 발행 주식수가 적거나 혹은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 그래서 급등과 급락이 가능하지만 급등을 원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종목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주식 투자 경험이 25년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했던 종목이 이 부산산업이란 종목입니다. 이것도 품절주 중에 꽤 유명한 종목인데요. 한번 이 종목을 통해서 품절주란 어떤 것이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산산업이란 종목입니다. 부산산업을 보시면 지금 주봉입니다. 제가 매매했던 것은 2018년입니다. 2018년, 저는 이 종목을 품절주기 때문에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큰 주봉상 큰 변화가 없다가 한 번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있었다는 점, 그러면서 저도 아마 이 타이밍에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5년이 돼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가 김해 신공항 테마가 한참 유행이었을 것입니다. 이 종목을 한번 재무 분석을 보시면 철도 궤도 공사에 레일과 도상을 깔아주는 콘크리트 침목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이 신공항 테마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즉 회사에서 100만 주밖에 발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만 주도 작지만 그 중에서 개인이 51%, 즉 오너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4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계산을 해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유통 주식수, 오너가 주식을 팔거나 사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주식수는 5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HTS에서 보여지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오너의 일가 가족, 친척, 사돈의 팔통까지 이 종목을 조금씩이라도 보유했다면 아마 우리가 실상 매매할 수 있는 주식수는 50만 주가 아닌 40만 주 안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상당히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볼 때 뭘 보냐면 매출 구성을 봅니다. 매출 구성을 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어느 날 매출 구성에 호텔 사업을 한다, 골프장 사업을 한다, 사업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회사가 사업을 다각화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구나. 물론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투자를 한 결과 정말 이 회사가 한 제품을 몇십 년간 생산해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면 굳이 리스크를 안고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할까요? 그것도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즉 반도체 관련 혹은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사업을 시작한다면 과연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은 의도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한 제품만을 생산해서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매출 구성을 상당히 중요시 봅니다. 여기 보면 레미콘 하나만으로 비율이 거의 전체 매출이 레미콘 하나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하고, 보시면 회사가 레미콘만 생산하는데 부채보다 유보율이 거의 17배, 14배, 16배 이상 유지를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꾸준합니다.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고요. 영업이익도 작을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가 나진 않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한번 마이너스가 났지만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품절주로서 꽤 유명한 회사인 이유가 2018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김해 신공항 관련 테마로 엮였던 건데 품절주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많이 갔습니다. 4만원이었던 종목이 25만원까지 거의 두 달 사이에 6배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게 품절주의 특징입니다. 즉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팔지 않으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절주를 많이 선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고점에 혹은 이 중간에 물렸을 때 나는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서 더 낮은 가격, 그래서 결과적으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품절주의 장점은 급등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단점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누군가 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하루 거래량이 1000주, 2000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은 7만원인데 거래량은 1000주, 즉 하루 거래 대금이 1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절주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왜 들어갔냐면 테마를 보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즉 오랫동안 횡보를 하던 종목이 강한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그 힘을 기반으로 이 종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는 품절주구나. 품절주는 절대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비중, 그 비중을 설정해서 들어가는 거고 품절주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셔야 할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한번 매매했던 종목이고 또 유명한 품절주가 하나 있습니다. SPC 삼립이라는 종목입니다. 주가를 보면 이 종목도 주가는 7만원대지만 하루 거래량이 10,000주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통 주식수는 860만 주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품절주가 된 이유는 대주주가 지분의 73%, 63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40만 주, 자사주가 50만 주입니다. 대충 합쳐도 720만 주, 즉 유통 주식수가 120에서 130만 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조금씩 매수했다면 이 종목도 100만 주 내외라는 겁니다.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부산산업과 이 SPC 삼립 이런 회사의 특징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회사의 특징은 회사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잘 벌어주는 회사입니다. 또한 오너가 주식을 신경 쓰지 않아도 회사가 매년 돈을 잘 버는 회사, 또한 필수품, SPC 삼립처럼 빵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국가산업, 아까 부산산업이 철도를 만들 때 우리가 철도를 보면 가운데 나무로 된 그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판을 국내에서 아마 손에 꼽게 제공하는 회사고, 콘크리트, 건설, 그러니까 국가철도 산업만 해도 부산산업이라는 회사는 망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과 인지도가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산업 혹은 필수품 또는 그 분야에서 1, 2위를 하는 회사,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품절주 중에서 이런 특징이 있는 종목은 매매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단 품절주기 때문에 많이 사는 게 아니고 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원칙에 맞는 조건일 때 품절주여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품절주를 쫓아서 급등을 몇십 배를 노리는, 몇 배를 노리는 그런 불나방 투자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품절주라고 매매를 하지 않고 품절주라고 비중을 높게 들어가고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산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기업 분석 보면 요즘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저희가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철도 궤도, 시공 현장에 납품되는 콘크리트 침목, 아까 콘크리트 침목도 되고요. 국가철도 교통망 고속화 산업, 전국 도심 전력 송신탑 전력구 대체 산업, 주택 건설, 택지 개발 등, 즉 이 부산산업이란 종목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만으로도 망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SPC 삼립이라는 종목을 보실까요? 삼립식품, 빵 관련돼서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회사입니다. 빵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샌드위치를 안 먹을 수는 없고 정말 45년, 역사만 해도 80년이 된 회사입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매출은 꾸준하고 영업이익은 꾸준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500억, 600억, 800억, 1000억, 200억, 200억, 200억. 물론 최근 들어와서 영업이익은 떨어지지만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2%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회사들은 오너가 굳이 주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특징이 전부 그렇진 않지만 오너가 주식시장,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를 배려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식 승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쓰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는 품절주에서 주주를 배려해서 무상증자,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를 더 준다던가 1대1, 1대2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를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안정적인 회사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는데 내가 주주들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에 주식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을 얘기했습니다. 부산산업과 SPC 삼립, 그리고 품절주에 우선주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주 매매는 피하는 편입니다. 우선주는 양날의 검입니다. 차라리 이런 일반 종목에서 발행 주식수가 적거나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품절주가 된 경우는 이렇게 회사가 건실한 경우가 많지만 우선주는 그냥 발행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품절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품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에세 주식 공부하는 카페의 모잇입니다.